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원으로 넘어갔어.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기본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3과정의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 반에 한 명도 없네요. 예, 중학교 과정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보여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예요. 자, 기울기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자, 중학교 수학책에서는 변화량 대신 무슨 용어를 보통 사용한다? 증가량,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런데 선생님은 조금 더 정밀하게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는요, 이렇게 생긴 델타라는 기호가 있어요. 델타라는 기호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왜 변화가 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보게 된 거야. 강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상류야, 여기가 하류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더래. 근데 얘가 비가 이쪽에서 많이 내려오면 여기에 이렇게 깎이면서 이렇게 살짝 이동하겠지. 어느 날은 여기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쪽이 깎이면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얘가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변하더래. 그래서 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약간 삐뚤음한 삼각형 모양의 델타라는 이런 기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의 변화량을요,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너무 길잖아, 연필심 아깝게 실이. 델타 x라고 써요. 무슨 의미야? x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얘는 델타 y가 되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자, 그런데 기울기라는 것은 어떻게?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떤 점과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x2, y2예요. 그러면 두 점과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지. 근데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놓았을 때 이만큼이 x의 변화량이네. x의 변화량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의 길이는 x2 마이너스 x1. 그죠?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y는 fx라고 쓸 수도 있지. 즉 y2는요 fx2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빼기 y1은요 fx1이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요 외에도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탄젠트, 세타 뭐 이런 등등의 개념이 있는데 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기울기를 부르는 이름 중에는 어떤 이름도 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요 개념들이 바로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울기의 정의예요. 수학상 평자 직방 쪽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영상 강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수학상 쪽에서 평자 직방 쪽 수업을 요청하시면 이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와우! 까놓고 말해서 두 점 사이,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 만들어 놓고 기울기 구하세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로 연결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곡선이 있었는데요. 이 곡선 위에 A하고 B라는 점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 A하고 B를 연결해서 요렇게 생긴 직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바로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노멀한 직선의 기울기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구해보도록 하자. 직선의 기울기니까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딱 봤더니
x의 변화량은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다? b-a. 자, y의 변화량은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되죠? 뭐가 되겠습니까? fb-fa.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얘를 살짝 새롭게 해석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자, 얘를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눠버릴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정의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봐. 요 b라는 점의 좌표는 a에서 x 델타만큼 커진 거지. 얘는 a 플러스 델타 x구나 라고 쓸 수 있겠네? 예. 그러면 결국 이때 요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f의 a 플러스 델타 x 라는 y좌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다야. 구해봅니다. 자, 그래. 델타 x분의 y좌표의 변화량은 y좌표끼리 빼면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네. fa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fa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됐나? 예. 자, 됐죠? 여기까지는 전부 이해가 됐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이제 뭘 배우게 될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원래 점이 두 개가 있었어. 이 기울기를 구했어야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점점점 A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울기가 이쪽으로 오면서 요 기울기 되고 요 기울기 되고 요 기울기 되고 해서 바로 극한으로 밀어붙이면 같은 점이 거의 돼버리겠지. 그 순간 기울기는 그 순간의 기울기는 바로 접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랬지. 요 순간의 기울기가 바로 접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는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아였냐? 앞에 거 좀 들어야 돼요. 예,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와! 점 두 개 있고 구할 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쪽은 뭐라고? 시작! 평균 변화율. 이쪽은 순간 변화율. 이쪽은 평균 변화율. 이쪽은 순간 변화율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 단원의 제목인 미분계수라는 녀석이에요. 와! 미분계수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요거요. 두 번만 읽자. 시작!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기억할 수 있겠죠? 예. 됐나요? 자, 그런데 보자. 이 개념이 뭔가 볼까? 밀어붙여! 끝까지! 극한이지. 무엇의 극한이에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의 실체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맞니? 맞지. 예. 그래서 우리는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변화율부터 알아야 돼.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만 붙이면 미분계수가 돼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자, 미분계수는 뭐다? 요거 이제 세 번 읽으며 머릿속에 좀 단단히 바꿔 가자. 시작!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볼 거야. 미분계수는 보통 수학에서 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F-A 요렇게 표현해요. 자, 얘가 뭐라고?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자, 두 번만 읽자. 시작. A라는 점에서의 A라는 점 말고 이렇게 읽을까? X는 A에서의 시작.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한 번 더. X는 A의 접선의 기울기 F-A예요. 자, 그런데 이 미분계수 F-A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랬지. 그래서 극한이니까 당연히 리미트 써줄 거예요. 그런데 봐. 여기에는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점은 변수지. 그치? 변수야. 그러므로 X가 변수니까 상수 B를 쓰면 안 되고 X를 써야겠네? 그래! X. X를 어디까지 밀어붙인다? A까지 밀어붙인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자. 만약에 뭔지 모르지만 여기 X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오는 점은 뭐가 되겠어? fx 되지 않겠니? 예.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면 x-a분의 fx-fa라는 이런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딱 봤더니 그렇구나. 이 구조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구조도 발전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구조를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냐? 델타 X는 X의 변화량인데 X의 변화량이 어때? 제로로 가는 거야. 맞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았어. 델타 X가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라고 써주면 돼요?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수학자들이 계속 델타 X 쓰다 보니 귀찮아.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너무 힘들다. 연필심 아깝다. 귀찮아서 우리는 이걸 H라고 바꿔놓고 쓰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델타 X를 H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미분계수를 배우는 상황에서는요. 요 식의 구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이 문제의 변형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보기는 어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여. 그런데 얘는 사실 그리 지저분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보자. 윗식과 아래식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이지? 근데 얘네들이 같은 식이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당구장이 나와 있을 거. 아이고, 당구장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자,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이 식이야. 맞나? 근데 사실은 이 식은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요. 봐. 어머, 여기서 FF 제하면 아래식이나 분자 있는 식이랑 FF만 지우면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지. X-A, X-A 똑같이. 얘도 똑같아? 볼까?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잖아. 다만 얘가 계산이 돼서 사라진 꼴일 뿐이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FF만 지워버리면 분모 분자 똑같은 구조의 같은 식이다. 그런데 요거를 아는 학생하고요. 요걸 모르고 얘를 별개의 공식으로 암기하는 학생은요.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 그걸 뒤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맞나? 그래서 여기에다 조그맣게 적어놓자. 얘는요. 미분계수다. 얘는 미분계수예요. 그런데 단원의 제목이 뭐야? 미분계수와 도함수지. 선생님 도함수는 뭔데요?
자, 도함수라는 것은 아예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살짝 넘어가서 채워놓기만 하도록 하자. 도함수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네, 자, 보도록 하자. 우선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도함수는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x라고 써요. 아까 미분계수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어? f-a라고 표현했죠. 그 f-a라는 미분계수는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하나밖에 못 구해. 그런데 거기에 a가 아닌 x가 들어가 버리면 이 x자리에 1 넣으면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 집어넣으면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와, 만능식이네.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식이네. 되게 좋은 식이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공식이 있었지. 맞아? 다시 한번 외워볼까?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x를 a까지 보낼 때 뭐였어? 시작! x-a분의 fx-fa 라는 식을 쓰거나, 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였어요? 시작!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는 뭐야? a가 존재하지 않아서 얘가 x야. 그럼 이거 식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사용할 수가 없고 요런 구조의 식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a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마법의 식 x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는 이런 구조의 식이 바로 도함수의 식이 된다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y는 fx라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했어. 3x 플러스 2가 나오네. 그럼 도함수 하나만 구해내면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x가 5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냥 x자리 2 대입해. 그러면 3 곱하기 2 플러스 2지요. 맞습니까? 즉, 얘는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8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건 너희들이 다 채울 수 있겠네? 채우세요. 채우면서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정답 적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선생님처럼 땡땡 치면 안 돼? 공부하는 너희들은 무식하지 마.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반복해서 써야 한다. 이런 게 도함수예요. 자, 되셨으니까 모두 잘. 미안해. 여기 좀 풀어놓을 거야. 3 곱하기 플러스 2.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다 됐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맨 앞에 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의 순간 변화율 칸에 보면 선생님이 미분계수 이래서 세 가지식을 정리를 해놨죠. 자, 그 밑에 미분계수 밑에 우리 도함수식도 하나 정리하도록 하자. 도함수식은 뭐야? f-x입니다.
그리고 얘는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에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고 도함수식도 하나 적어놓도록 하자. 그 미분계수 밑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돼요. 칸 이렇게 있지? 여기에. 예. 요 칸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보기에 앞서서 우리 4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식의 구조를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 미분계수의 변형꼴 조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지? 50페이지까지 갔을까? 예. 자, 미분계수의 변형의 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요렇게 생긴 꼴하고 요렇게 생긴 꼴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가 델타 x가 h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극한입니다 라고 그랬지. 즉 몇으로 가는 극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에요. 분모가 무조건 어디로 가는 극한이라고? 0.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슨 꼴밖에 없어? 0분의 0꼴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 아, 얘는 전부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가 0으로 가. 0이네요. h가 0으로 가면 fa 빼기 fa 0으로 가나요? 예, 0분의 0꼴이에요. 자, 여기에서도요, x를 a로 보내면 0분의 0꼴 나옵니까?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 식을 비틀어 꼬아요. 그럼 우린 그 비틀어 꼬은 식을 이 기본 형태를 잘 이용해서 도로 살려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미분계수의 변형과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분모랑 분자랑 같다 다르다? 같다. 아까 선생님이 분모 분자 같다라는 거 보여줬죠?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얘는 원래 뭐였어? 원래는 시작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였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밑에 이렇게 변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적어 놓습니다. 밑에다가 적어 놔요. 형태 상관없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 형태 상관없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 형태 상관없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 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형태 어떤 꼴이든 상관없어요. 분모를 0으로만 만들면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 극한은. 자, 그러면 이제 극한에 할 일은 다 했지. 분모를 0으로 보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식 구조를 보는 겁니다. 자, 식 구조를 봤는데 분모, 분자 똑같아. 인식됐으니까 같다라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뭘 쓰냐면 h에 0을 넣어줘. 그리고 분자에만 집중해. 그러면 fa 빼기 fa지. fa 빼기 fa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f-a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 똑같아요. 결론 됐죠? 그리고 x자리에 a를 넣었어. fa 빼기 fa네. 얘는 뭐라고 정리된다? f-a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예. 식이 이제 식변형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문제 보면 딱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요. 잠깐만. 첫 번째 1. 분모가 0으로 가나? 가네요. 이제 리미트 신경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뭐만 봅니까? 분모 분자가 같은지 봐야 돼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3h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제 완벽한 상태지. 이 완벽한 상태가 바로 h를 0으로 보내면 f1 빼기 f1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f-1이라고 쓰는데 거기에 3이 곱해져 있네요. 3f-.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의 역할. x를 1로 보냈어. 분모 0으로 가나요? 예. 너의 역할은 끝났어. 지워버리고. 이제 얘만 집중해요. 분모 문자 똑같이 생겼어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요. 분모 분자가 똑같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대신 분모를 우리가 인수분해했네. 이제 찌끄레기 필요 없는 식들은 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봅니다. 얘는 완벽한가요? 네. 고로 얘는 뭐라고 불릴 수 있다? f-1이라고 불릴 수 있어. 그런데 x를 1로 보내래. 이 녀석도 영향을 받고 있지? x를 1로 보내면 얘 몇 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1이 돼요.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보도록 하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완벽해요. 그런데 분모 분자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2가 아닌 3이 필요해. 그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 하면 a 사라지는데 3h가 필요한데 2h가 있네? 그래서 필요 없는 2는 뒤로 밀어버리고 3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3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얘 이제 완벽해졌나요? 예. h를 0으로 보내면 분자가 fa 빼기 fa네. 얘는 뭐야? f-a. 근데 뭐가 곱해져 있다? 2분의 3이 곱해져 있다. 자, 이제 이 녀석 들어가 봅니다. 자, 요 식 어때요? 분모 0으로 가고 있나요? 네. 그런데 얘가 완벽한가요? 아니요. 분모에 뭐가 와야 됩니까? 3h 플러스 h 제곱이 필요해요. 니 말고 3h 플러스 h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녀석은 뒤로 밀어 보내고 예, 3h 플러스 h 제곱을 분자에도 하나 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해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우선 얘부터 어차피 얘가 앞으로 갈 테니까 얘 볼까요? 얘 뭐야? 0분의 0꼴이지. 어머, 0이 되는 요소를 지워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앞으로 끌어내려서 정리하면 h로 묶어버리면 되겠네? 2h 플러스 맞나? 2h 된다. 2 플러스 h분의 h로 묶으면 3 플러스 h. 그러면 드디어 0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인 HH 약분되죠? 예. 그리고 뒤쪽에 얘가 있는 거야. 그냥 막바로 써줄까? 계산해서? 예. 얘 계산하면 완벽한 이 녀석은 뭐다? F-1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을 최종적으로 냅니다. H를 0으로 밀어붙이면 뭐가 나와? 2분의 3 F-1이다. 할 수 있겠나? 그럼 요거 해보세요. 보도록 할까요? 자,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오케이. 완벽한가요? 아니요. 자,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지?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해준 거야,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제곱 만들고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네요. 적용합니다. 몇이 나와요? 2. 적용합니다. 몇이 나와요? f-1. 어때? 쉽지? 왜 그 식의 구조를 잘 기억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럼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보도록 하자. 보통 여기에서 x제곱이 4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 리미트의 역할은 오직 하나. 분모가 0만 되면 돼요. 자, 분모 0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럼 얘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지. 완벽합니까? 네. 분자가 못 빼기 뭐야? f.